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 의류 강의를 맡게 된 숭실대학교 김주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소재와 전자, 그 하드웨어가 이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면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먼 미래까지 우리가 과연 어떤 의복을 입게 될 것인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옷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스트레치 섬유 센서를 이 허벅지 부위에 양쪽에 2개를 장착을 하고 가만히 앉았을 때 신호가 저 빨간색이 지금 신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신호가 0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앉게 되면은 근육이 약간 팽창하면서 신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신호가 이렇게 계속 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앉아 있구나.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의류에 붙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 디바이스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근육이 수축했다, 팽창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스처를 이렇게 센싱하듯이 이렇게 가위를 냈는지 보자기를 냈는지 알듯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의류가. 이게 이제 진화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옷들은 예전에는 그거 자체로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지능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용도가 좀 제한이 된다 그럴까요? 좀 새로운 용도를 찾아서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옷인데 이젠 앉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지. 서 있으면은 신호는 나오지 않고 그냥 0 상태, 전혀 근육이 수축 이완되지 않고 초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판단을 합니다. 한 2, 3초 동안 신호를 보고 이 사람은 서 있구나. 지금 내가 이 착용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 디바이스가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그냥 팬츠 하나만 입고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옷을 입고 서서히 양쪽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걷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신호만 보고요. 보시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이 되죠. 그 반복되는 높이하고 이 신호의 높이요. 수축 이완이 되는 이 높이하고 그 간격하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걷고 있다. 이런 상황 판단이 되지 않으면 이 스마트 의류의 그 기능이나 용도가 좀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지능화가 되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지능화가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옷을 입고 VR 게임을 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가 뛰어. 그러면 안에서 아바타도 같이 뛰는 것이죠. 그게 되려면 내 옷에서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그 게임 안에 있는 아바타도 뛸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계란 3개, 4개 무게밖에 안 되는 이 옷이 착용하기만 하면 하루 종일 우리가 무슨 모션을 하는지를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원격으로 어디를 보내고 무선으로 보내고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또 하나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재활 같은 거 할 때요. 재활 훈련할 때 다리 한쪽이 다쳐갖고 접니다. 절고 있을 때 나오는 신호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절고 있는데 이 절고 있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좀 호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데이터가 객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 이스라엘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지금 현대 기술의 발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행동. 우리가 절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약간 기뚱거리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 것이죠. 이걸 딱 보면 우리는 내가 그런 줄 내가 저렇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걸 뭐 데이터 교라고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정보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뛰고 있습니다. 요 간격이 이 근육의 수축 팽창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그럼 내가 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좌우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높이가 약간씩 다 다르게 되죠. 항상 우리가 똑같은 이 자세로 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 높이, 신호의 높이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엘리트 스포츠 뭐 우사인 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훈련시킬 때 만약에 코치가 너 똑같은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런 트레이닝 옷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저 신호의 높이를 똑같이 맞추는 자세로 자꾸 유도를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다는 것은 사용 여하에 따라서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스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예상했듯이 이 신호의 피크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높이도 올라가 있죠. 800을 넘어서 갖고 이제 다리를 높이 들게 되니까 근육은 더 팽창하게 되고요. 그 팽창의 주기는 짧아지게 되고 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이 신호의 높이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좀 불규칙하게 뛰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스프린팅, 전력 질주. 좁아지면서 높이 차이도 약간 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사이클 우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항상 일정한 자세로 운동을 해야지 경기력이 향상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니까요. 그 코치가 딱 이걸 보면서 그 선수들의 그 엘리트 프로그램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딱 짜게 되죠. 너 왜 오늘은 어제보다 이 스프린팅 하는데 이게 다리가 안 올라가니? 이런 걸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야 봐라. 너 어제보다 좀 상태가 안 좋지 않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훨씬 효율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또 코치와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향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들을 다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는 자, 점프입니다. 여러분은 점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점프가 몇 종류의 점프가 있을까요? 이건 지금 이제 체육대학 관련하시는 체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점프가 제자리 점프가 있습니다. 서전트 점프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뛰는 점프가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뛰는 점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밑으로 뛰는 거. 또 아래에서 위로 뛰는 점프가 있죠. 여러 종류의 점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이런 정보들이 사용될 수 있나? 점프할 때 저 시그널이 이 신호가 막 이렇게 변하는 그 패턴을 보면요. 근육의 상태를 알 수 있답니다. 이 사람이 농구 선수가 딱 뛰었다가 딱 내렸을 때 저 그 패턴을 잘 보게 되면 이 선수가 지금 근육 상태가 약화돼 있는지 몇 달 후에 부상이 생길지 뭐 근육 파열이 될지 이런 정보들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을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의료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계란 3개의 무게에 불과한 저 작은 팬츠 하나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이런 기능들은 과거에 어떠한 그 옷에서도 한 번도 발현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 의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이건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그 모션 인식인데요.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병약하신 분들이 등산하다가 심장마비나 또는 신체 이상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등산 가기 전에 이 옷을 입고 한 5분 정도만 걸어보는 겁니다. 걸었을 때 만약에 그런 이상을 찾아내서 미리 알 수 있다면 예방의학 차원에서 얼마나 좋겠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클라이밍,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신호를 한번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듯이 이런 지능화된 스마트 의류는 우리 현재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에 덧붙여서 미래의 상태까지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이런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몇 가지 모션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모션,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놀라운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 의류의 아주 스마트한 기능, 일반 의류가 갖지 못한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의류의 가치를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마트 의류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 의류의 기본적인 가치는 일반적인 의류가 갖지 못한 새로운 기능을 갖는 데서 나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기능을 가지면서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스마트 의류가 섬유 센서와 결합되지 못하고 어떤 딱딱한 전자 디바이스로만 구성이 된다면 이런 편안함은 얻어질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옷들, 의류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단순하게 뭐 전자 디바이스와 옷이 단순 부착된 형태의 옷은 우리한테 편안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지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옷은 지금 이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편리함을 갖다 줍니다. 지금 게임을 하는데 게임 컨트롤러, 리모컨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이 밴드를 하나 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주체자의 의지가, 우리가 뜻하는 바가 그대로 고스란히 게임과 화면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드론을 날리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리모컨으로 막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례는 밴드 하나만 끼고 있습니다. 이 섬유 밴드 하나만 끼고 있으면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근육 표면에 나오는 전기적 신호를 측정을 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파워포인트를 앞으로, 왼쪽으로 손을 틀면 뒤로, 위로 하면은 볼륨을 올리고 밑으로 하면 볼륨을 내리고 하는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인체 부착형 리모컨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제품들은 기존 제품하고 다르게 지금 만약 리모컨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손이 벌써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굉장히 편리해지게 세상을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드럼 팬츠입니다. 드럼. 지금 이 드러머들이 만든 옷인데요. 드럼은 뭐 이렇게 스네어라 그래서 작은 북도 있고 발로 차는 베이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심볼도 있고 한데요. 이 부위에 따라 6군데, 바지의 6군데를 다 다른 소리가 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혼자 있거나 여유 시간에 저렇게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옷에서 부착된 형태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일반 옷이라고 한다면 저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편리함과 더불어서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스마트 의류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연결돼서 자기 혼자 들을 수도 있고요. 그냥 외장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길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게 치면 세게 소리가 나고 작게 치면 작게 소리가 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식대로 다 이렇게 악기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는 그런 휴대용 악기다, 인체 부착형 악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골프 치실 때 자세를 정확하게 잡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 교과서적인 자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콕콕 찔러가지고 딱 자세가 잡혔을 때는 딱 조용해지고 그때 스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셀프 코칭 하는 골프 의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특정 기능을 주는 것이죠. 또 제가 이 스마트 의류에 조금 매료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뇌성마비 환자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거동도 불편한데요. 이 뇌성마비 환자가 이 뇌파를 측정하는 섬유 밴드를 차고요. 생각만 가지고 작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뇌파가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그 LED 발광우리를 보여드렸죠.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에 따라서 바뀌는 그 비슷한 생체 신호 사례를 작곡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 장애우들이 이 삶을 좀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스마트루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웜텍이라고 따뜻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장애우뿐만 아니라 노약자,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중요한 어떤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 의류하고 딱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관련이 아주 먼 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3D 프린팅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나온 공정인데요. 지금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옷을 만드는 공정이 일단 실을 만들어야 되죠.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들어야 되고, 천을 만든 다음에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꼬매야 됩니다. 천은 또 염색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한 벌에 옷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옷을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노즐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프린트해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신속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에 자다 일어나서 딱 보면서 그림 슥슥슥 그려가고 내 사이즈 놓고 파일만 딱 전송하면 어디서 프린트 돼갖고 우리한테 바로 다음날 날라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저만의 옷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혁신 공정의 한 관점에서 우리가 3D 프린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단시간에 옷을 통째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옷을 다 디자인을 합니다. 물론 재질은 플라스틱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섬세하게 편안한 옷은 아닙니다만은 아이디어를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프린팅을 해가지고 꼬매는 거나 접합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통째로 그냥 옷을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천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뛴 것에서 보듯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처지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물론 이런 거 가지고 아직까지는 언더웨어 같은 이런 걸 만들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기술로서는 저런 드레스 정도는 축축 처지고 자연스럽게 아주 빠른 시간에 실이나 천이나 염색이나 봉제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원스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일론이나 PLA라고 하는 좀
딱딱한 타입의 플라스틱을 원료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3D 프린터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서 굉장히 섬유와 유사한 소재, 땀도 잘 흡수하고 통기성도 좋고 부드러운, 염색도 잘 되고 하는 이런 소재를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이렇게 기존의 의류 공정이 아닌 원스톱 프린팅 공정으로 옷을 해입는 그런 시대가 올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만의 옷을 대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한 옷을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옷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에 거는 기대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2년 전에 4D 프린팅이라고 그러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보시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플라스틱을 프린팅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난 프린팅한 제품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를 들어 열을 가하면 막 움직여. 습도를 올리면 스프레이로 막 뿌리면 막 움직여. 스스로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원 디멘전을 더 1차원을 더 더해서 4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는 똑같은, 좀 보시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자체로 움직이죠. 예를 들면 인체 내부에 어떤 이만한 크기의 뭐 이런 어떤 부피를 가진 물체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처음에 이 식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게 만들었다가 들어가서 몸 내부가 좀 온도가 높으니까 따뜻해지면 서서히 부풀어 올라서 어떤 특정 위 안에서 이렇게 뭘 채워주는 이런 용도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시간이나 또는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뭐 이런 4D 프린팅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4D 프린팅과 3D 프린팅은 같은 프린터를 사용하는데 재료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재료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좀 변한다거나 전기를 가하면 움직인다거나 또는 온도를 올리면 움직인다거나 또는 습도를 바꾸면 움직인다거나 막 이런 어떤 소재를 사용한 걸 우리가 4D 프린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은 현재는 아직은 조금 뭐 인공 장기나 뭐 치아나 이런 어떤 자기만의 것 이런 내부의 우리 몸 인체 내부의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데 어떤 그런 기관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향후 미래에서는 이런 의류라든가 어떤 생활용품에도 많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미래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경제적이라 그러면 경제적인 거고요. 좀 황당하게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스프레이를 갖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게 경제적인 공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옷을 만든다는 건 너무나 이 긴 공정을 겪어야 됩니다. 실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스프레이 공정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뿌리기만 하면은 사람을 세워놓고 뿌리기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옷은 지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벗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좀 탄성 소재로 만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스프레이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맞춤 옷을 만든다는 개념은 굉장히 유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드는 프로세스를 공정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기술들은 현재하고 멀지 않은 미래,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먼 미래 또는 아주 먼 미래에 우리 인류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암스트롱이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해서 내리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주복 같은 게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중력 상태에서는 우리가 압력 균형이 안 맞습니다. 우리 몸의 내부에서 외부로 많이 이렇게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밖에서 압력을 가해서 압력을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뭐 압력통하고 그런 압력을 가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복이 이게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든 옷은 일반적인 옷에다가 형상 기억
와이어를 꼬매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형상기억 와이어는 전기를 딱 가면 확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공기로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인들을 살을 꽉 눌러줍니다.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래서 가압 탱크나 밸브나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서 이렇게 피트니스 웨어 같은 우주복을 만드는 컨셉입니다. 우주복이 바뀌는 것이죠. 그냥 우리 동네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볼 수 있는 옷처럼 가벼워지고 슬림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사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옷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일단 우주복이나 군복으로 사용되게 되면 금방 또 일상생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을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할 때 압력이 낮아지니까 저런 가옷을 입고 저런 옷을 안쪽에 입고 등산을 해야 되는, 물론 아주 높은 산이겠죠. 이렇게 동네 산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등산복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재밌는 옷인데요. 옷이 투명해졌다, 불투명해졌다 합니다. 보십시오. 안에가 보였다? 까매졌다 하죠. 그러니까 투명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지면은 투명해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만지면 불투명해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재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투명도가 변하는 옷을 가지고 이렇게 패션쇼를 한 디자이너도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엄밀히 말하면 옷이라기보다는 내부에 그 전기를 가하게 되면은 불투명해지고 전기를 안 가하면 투명해지고 하는 특수 물질을 필름 두 장 사이에 끼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투명도가 변하는 그런 옷을 이렇게 만들어 본 사례이고요. 이 옷은 이제 주로 사회적 약자하고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옷입니다. 이걸 이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금은 굉장히 딱딱한 형태로 이렇게 로봇 팔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장치를 착 입게 되면은 이 쌀가마니 같은 걸 막 3개씩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 근육에 손상을 받아갖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저 옷을 착장하게 되면은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또 군인들도 평소에 갖던 힘의 뭐 10배 이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0km, 30km를 뛰어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인간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무기가 없다면 사실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금방 지치고 힘도 세지 못하죠. 자연의 동물들에 비하면요. 근데 이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슈퍼맨이 되는 것이 사이보그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고 오래 달릴 수 있고요.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느끼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옷에 다 집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도 선진국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옷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약간 아이디어에 관련된 것인데요. 사이즈가 바뀌는 유아복입니다. 이거는 요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창의 융합 제품의 하나인데요. 이걸 미래에 입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아복의 문제가 매년 옷을 사줘야 된다는 거죠. 애가 계속 크니까요. 근데 이거는 애시당초 옷을 이게 접기식으로 종이 접기식으로 만들어놔서 가로 세로 방향으로 다 늘어나요. 그래서 6살부터 6개월부터 6살까지 입는 옷이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딱 접은 상태에서 휴대도 간편하고요. 뭐 이런 식의 제품들은 그 소재 자체가 막 변한 건 아니고요. 뭐 전자가 붙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여기는 유아복에 적용을 했지만 어떤 사람의 몸 사이즈나 키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옷으로 프리 사이즈로 입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만든 그런 사이즈 프리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옷은 이제 LED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광섬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광섬유라는 것은 섬유는 섬유인데 빛을 통과시켜주는 섬유입니다. LED를 붙이면 LED의 빛이 이 섬유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좀
은은하게 신비스러운 불빛을 내는 그런 섬유인데요. 이런 섬유들은 LED하고 다르게 조금 은은하고 불규칙한 빛을 내기 때문에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장재에서 천장을 바꾼다거나 벽을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시도들이 외국의 선진 업체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의 옷들도 파티복 같은 데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는 옷도 우리가 미래에는 입고 다닐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투명 인간 옷인데요. 혹시 그 해리포터 같은 데서 투명 망토 같은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감출 수 있는 그런 투명 망토와 같은 옷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옷이 나왔을 때 사회적인 어떤 혼란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메타 물질이라는 빛의 그 굴절률이 마이너스 쪽으로 되는 그런 물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가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우리 망막에 닿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건데 우리 망막으로 오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어떤 메타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투명 인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투명 옷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 존재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옷들도 미래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긴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런 옷이 나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이 로봇 수트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쌀까마를 드는 그런 사례하고 비슷한 건데요. 주로 그 선진국들의 국방부에서 많이 개발을 하는 옷입니다. 군인들은 힘이 세야 되는데 인간의 물리적인 어떤 그 힘이 세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자세로 의료화가 일체화된 엑소스켈레톤 외 골격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트는 사람의 근육을 강화해서 순간적인 힘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키고 또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도 착용감이 굉장히 향상된 그런 로봇 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연구는 이런 지금 보시면은 약간 금속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섬유나 플라스틱 같이 부드러운 걸로 지금 바꾸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일반 의류에 완전히 외관상 일반 의류와 구분이 안 가도록 이게 개발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혜택을 보게 되겠죠. 특히 이제 장애우 분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들, 또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옷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옷은 보십시오. 옷 표면에 조그만 로봇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어떤 어필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카프를 하고 있는데 로봇가 스카프를 깔고 갑니다.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시간에 따라서 고정이 돼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옷은. 그런데 이런 옷들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형태를 바꿀 수 있죠. 입을까요, 과연? 소비자 행동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옷. 더우니까 로봇가 자동으로 모자를 내려요. 보통 분들은 그냥 자기가 벗으면 되지 굳이 저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누가 압니까? 미래에 이런 것들이 더 소형화돼서 항상 우리가 입고 다닐 때 뭔가 움직임이 있는 옷이 대중화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옷들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움직이는 옷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래에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랍죠? 이 로봇과 옷의 결합.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하지 않는데 항상 이렇게 개발자들, 이 세상을 바꾸는 개발자들이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한데요. 여러분, 저도 아까 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만은 옷을 좀 잘못 입고 나가서 조금 이렇게 좀 땀이 난다거나 좀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땀이 나면 저절로 옷이 쫙 벌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내 몸 표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옷. 땀 나면 싹 창문을 열듯이 옷이 싹 벌어지는 옷입니다. 땀이 어느 부위에 많이 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벌어지는 정도를 조절합니다. 싹 벌어지듯이. 이런 게 실용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운동을 해서 땀이 나게 되면은 지금 뭐 발레리나하고 발레리노인데요. 땀이 나게 되면 이게 땀이 나면 이게 싹 열리죠. 뭐 이런 제품들. 그렇게 되면 이제 통풍이 되고 땀이 식고요.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자동으로 우리 피부, 인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옷들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여러분도 많이 입고 다니시는 옷들 중에 겨울에 따뜻한 뭐 히트텍스라든가 여름에 시원한 쿨텍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자동 온도 조절을 하려는 그런 소재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래에 굉장히 일반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체 신호를 응용한 건데요. 이제 스마트 브라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좀 겸해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일정한 어떤 상태로 유지해주는 그런 어떤 제품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생체 신호 기반의 심박을 측정을 한다든가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을 한다든가 또 뭐 뇌파를 측정한다든가 해서 그런 정보들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일부 나와 있긴 합니다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얼마나 과식을 했고 뭐 얼마나 다녔고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았고 하는 이런 건강관리를 토탈해서 해주는 건강관리 옷이요. 이런 것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대중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제 미래의 의류는 단순하게 실, 천, 재단, 봉제, 뭐 염색 이런 전통적인 그런 공정이 머무르지 않고 3D 프린팅 같은 그런 새로운 그 첨단 공정을 넘어서서 거의 자기 조립 형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매일매일 바꿔서 부품처럼요. 자동차의 부품처럼 끼우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옷의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옷은 매우 가볍고 강하고 항상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요. 또 먼지도 묻지 않고요. 힘이 세지게 해주고 오래 달릴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어떤 행동 패턴을 다 알려주고요.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알려주고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이런 옷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천에 쌓여서 태어나고 죽을 때 수의를 입고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류는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런 의류들이 스마트 의류의 형태로 발전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의 수명을 확대하고 능력을 배가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의류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인류의 삶을 행복으로 가깝게 가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미래의복에 있어서 스마트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옷의 소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의복이 소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소재도 이미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 더 개발돼야 될 부분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인체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소재가 필요합니다. 더우면 시원하게 변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변하고 축축하면 좀 건조하게 변하고 너무 공기가 건조하면 조금 습도를 공급해주고 우리의 몸을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주는 그래서 가장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그런 소재 굉장히 필요하죠. 두 번째는
방수 소재 같은 게 또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방수 소재가 나와 있는데요. 방수라는 건 이제 외부의 그 물과 같은 액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호하다 보면은 그 섬유 소재 표면의 그 기공을 다 막아야 됩니다. 구멍을 막아야지 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로 옷을 해 입으면은 방수는 완벽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죠. 공기가 차단되니까. 그래서 기공도 굉장히 크게 있으면서 외부의 물질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숨 쉬는 방수 소재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전 시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빨지 않아도 되는 섬유 소재예요. 그냥 먼지 묻으면 툭툭 치면 되고 뭐 액체 같은 게 묻어도 툭툭 치면 다 떨어져 나가는 스스로 정화되는 그런 소재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은 옷을 사게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죠. 뭐 스몰 사이즈부터 뭐 엑스트라, 2 엑스트라까지 나오는데요. 딱 입으면은 자동으로 우리의 인체에 핏이 딱 되는 그런 어떤 생각하는 그런 섬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 입구만 있으면 우리 몸 상태를 체크해서 뭐 당뇨병 환자한테는 뭐 당을 공급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몸을 알고 처방까지 해주고 치료까지 해주는 이런 뭐 섬유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소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하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소재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년 새로운 소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의 앞 세상에는 지질이 못나도 병 없이 500세는 산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미래의 의복이 인간의 수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그 알고 있는 지식 중에는 뭐 중국의 청나라 사람이 300 몇십 살을 살았다는 그 역사를 본 역사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 보면은 앞으로 인류의 그 평균 수명이 뭐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마트 의류가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에 기여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자체 병 없이 살았을 때 사람의 수명이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병으로 그 병에 안 걸리게 해서 병으로 죽는 사람을 좀 줄여서 평균 수명을 올리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본다면은 이 스마트 의류를 입는다고 해서 수명 자체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병 같은 거를 미리 일상생활 중에서 계속 우리가 측정을 하면서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간단한 병원에 가기 전에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거나 할 수 있다면은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서도 치료가 될 수 있을 그런 순간이 올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 치료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의료는 그 인간의 능력을 배가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데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시간 동안 그 미래의 의복인 스마트 의류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모르던 일들이 일어나고 없었던 제품들이 나오고요.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이 스마트 의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우리 근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편익을 주는 그런 제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옷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스마트 의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